예전에 행렬이 뭐 예를 들어서 행렬이 10이라면 지금의 행렬은 몇 배밖에 안 들어왔냐면 한 5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 뒤쪽에 어려운 행렬들이 싹 빠졌습니다. 왜요? 근데 그쪽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빼버렸어.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해. 그게 중요한데 빠졌다는 것은 행렬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굳이 안 배워도 되는 내용 또 넣었다 이 말이야. 이유는 모르겠어. 이유는 선생님 생각은 이게 교육과정 순서 개편을 하면서 미적분 2가 교육과정에서 좀 약간 도태되고 있는 거야 이제 시험에서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과정의 내용들이 좀 더 너희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행렬이 나온 건데, 실은 행렬의 뒤에 부분 빠진 것이 없어버리면 행렬을 배울 가치가 없어. 됐니? 그래서 선생님은 그거를 오늘 설명을 할 거야. 잘 들어. 알아두면 피해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행렬의 뜻은 알겠죠? 뜻은 알아. 표현법도 알아. 여기까지는 안다고 보고. 행렬의 첫 번째 들어갈게요. 행렬의 연산을 해볼게요. 자, 행렬 연산은 뭐야? 1번 뭐 있어? 더하기? 더하기 했어. 덧셈. 이렇게 쓸게요. 기호로 쓸게요. 덧셈, 뺄셈이 있겠죠. 행렬 더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써요. 행렬 더하기는 각 이렇게 더한다? 자, 행렬의 더하기는 일단은 없어요. 행렬 더하기 없다가 아니라 행렬은 그냥 함부로 더하면 안 된다가 돼. 얘가 기본적으로 어째야 돼? 정의가 돼야 된다. 덧셈이 대썸이 되려면 정의가 돼야 된다. 정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A 더하기 B라는 말이 있으려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두 행렬이 똑같은 행렬이다. 자, 똑같은 행렬이 아니라 모습이 같아야 된다. 똑같다는 말은 왠지 성분이 같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모습이 같다.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행렬이 우리는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뭔 말이야? N행 M행 N열 행렬이야. M행 M열 행렬이야. 그러면 B 또한 똑같아야 된다 이거지. 이럴 때만 덧셈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 두 번째, 행렬의 연산은 뭐가 있어? 곱하기.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셈도 정의가 돼야 되겠네. 곱셈이 정의가 된다는 말은 A 곱하기 B는 A가 지금 N 곱하기 N 행렬이고 B가 뭐 이렇게 쓸게요. P 곱하기 Q 행렬이야. M 곱하기 N 행렬이고 B는 P 곱하기 Q 행렬. 어떤 뜻인지 알겠지? A 행렬이 M행 N열 행렬, P행 Q열 행렬. 그러려면 어째야 돼? 행렬이 정의되려면 어째야 돼? 곱셈이 정의되려면 M이랑 P랑 같다? 얘랑 같아야 돼요. 아하. 다시 말해서 얘가 정의가 되려면 N하고 P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행렬로 나타내면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이 개수랑 요 개수가 같아야 된다. 요 개수는 A 행렬의 열의 개수고 이 개수는 B 행렬의 행의 개수야.
이 개수는 A 행렬의 열의 개수고 요 행렬은 B 행렬의 행의 개수야. 조심해야 돼. 하나의 열의 개수는 행이고 행의 개수 하나의 행의 개수는 열의 개수야. 되니 이뤄야 되고 이 결과는 M 곱하기 Q 행렬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개념 문제가 나온다 하면 꼭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덧셈하고 곱셈. 그래서 한 문제만 만들어 보면 여러 문제가 나온다고. A는 M 곱하기 문자가 헷갈리니까 순서대로 갈게요. A 곱하기 B 행렬이고 B는 C 곱하기 D 행렬이고 C는 D2 곱하기 EF 행렬이가 1대 AB 더하기 C가 정의될 조건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는 대충 하나씩 뭘 주겠지. 뭘 하나씩은 주겠지. 알겠니? 이건 다 문자로 나올 거니까. 또는 뭐 객관식에 다음 행렬이 A, B, C를 주어지고 정의가 되는 놈을 찾아달라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작성을 하면 A 곱하기 B랑 C 곱하기 D를 더할 것이고 C 행렬 E 곱하기 F 행렬을 더할 거야 우리가. 요렇게 할 거야.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B랑 C랑 같아야 되고 얘가 정의를 하면 B는 C이고 B는 C이고 얘들이 같아야 곱셈이 정의가 될 거고 얘 결과물로 뭐가 나올 거라고? 왼쪽 결과물로 뭐가 나와? A 곱하기 D 행렬이 나올 거고 이 행렬의 표현법입니다. 이 행렬이 더할 거라고. 그러면 이 행렬하고 이 행렬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A랑 E가 같아야 되고 D랑 F가 같아야 되더라 이거죠. 이게 덧셈 정의, 곱셈 정의가 되겠어요. 자, 행렬의 곱셈에서 주의사항 한 가지. A 곱하기 B랑 AB랑 BA는 다르더라 이거죠. 얘를 우리는 말로 하면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행렬에 대한 곱셈 법칙은 성립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순서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곱셈의 위치. 왼쪽에서 곱할 거냐 오른쪽에서 곱할 거냐 꼭 조심해야 된다고요. 알겠니? 이 정도 써줄게요. 곱할 때는 고발 곱어도 되냐?
곱할 때는? 곱할이 맞아? 오케이. 곱할 때는 위치. 같은 위치에.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위치에 곱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A는 B이면 AB가 아니라 C는 BC여야 된다 이거지. 이게 왼쪽에도 좌변에도 C를 곱했고 우변에도 C를 곱했단 말이야. 이게 마치 내가 얘를 A 좌변에 C를 곱했어. 우변에 C를 곱했어. 이렇게 우변에 C를 곱했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돼. 됐니? 어떤 놈은 왼쪽에 붙이고 어떤 놈은 오른쪽에 붙이고 이런 잘못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돼. 네. 그래서 여기서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행렬은 곱셈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A, B는 BA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은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용 불가합니다. 자,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맞는가 확인해 보면 얘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곱한 거야. 그러면 분배를 할 때도 정확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분배해야 돼. 알파벳 순서대로 이런 건 없어 절대. 알파벳 순서 이런 거 없어. 행렬 쓸 때는 A, B, B, A 이런 건 없어. A, B, B, A 이런 순서 없어. 우리는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쓰자. 숫자를 앞에다 쓰자. 이런 룰이 있는데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 순서 AA는 A제곱으로 쓰고 AB는 AB 순서대로 써야 되고 BA, BB 연습하다 보면 아 이거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우변식이 좌변식과 똑같아요. 오른쪽 식은 얘도 그대로 작성을 하면 순서대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이래야 된다 이거지. 여기 맞는 표현이고 위에 있는 표현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가 아니라 그런데 AB가 BA이면 감사하겠지. 선생님이 일부러 쓴 거야. 감사는 그냥 중간에 감탄사가 정도에 와우 땡큐 한 거야. 왜? 뭐 할 수 있어 이제
곱셈 공식 같은 놈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겠지. 꽤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행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놈을 가지고 놀아라 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됐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곱셈에 덧셈하고 곱셈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정리가 되는 내용, 그 다음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곱셈 공식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교환법칙 성립한다 하면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겠지? 자, 우리가 첫 번째 뭐 하고 있어? 행렬의 연산을 하고 있지. 덧셈하고 곱셈이 나왔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뭐가 없어? 나눴어요. 곱셈의 행렬은 나눗셈이 있다 없다? 없다. 행렬의 나눗셈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눗셈이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행렬에는 성분이 4개나 있잖아. 행렬에는 곱셈이란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행렬의 곱셈에 행렬 곱셈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일행 1열, 일행 2열, 일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2행 3열이 떨어지게 돼 있어. 행의 개수, 열의 개수로. 되니 행렬의 곱셈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이 아니었다는 거지. 원래 곱셈이란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 일반적인 곱셈의 형태는 아니었다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곱셈에 대한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배워가지고 야 이렇게 행렬은 곱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라고 해. 이해되니? 그럼 행렬에는 나눗셈이 있는데 나눗셈이란 말을 쓰지를 않는다. 나눗셈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이거지. 이런 내용이라 생각하면 돼. 잘 보세요. A, B는 C야. A, B는 C야. 그렇다면 요놈을 가지고 내가 A를 원하고 있어. 그러면 A를 구하면 A는 이렇게 되겠지. A, B는 C인데 A, B는 C인데 나는 B를 없애고 싶어. 됐니? B는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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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됐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엄마 알겠니? 그러면 그놈이 뭐냐? 자, 2x는 3이야. 2x는 3이야. 그러면 x는 뭐야? 2분의 3. 우와, 어떻게 알았어? 나눠서. 나눠서? 양변의 2로 나눠서. 자, 세상의 연산은 자, 우리가 아는 연산은 다 뭐밖에 없냐면 덧셈하고 곱셈밖에 없습니다. 2분의 1을 곱해서 양변에 양변에 2분의 1을 곱했어요. 2분의 1을 곱해서야 그 2분의 1을 곱한다는 말을 우리는 2로 나눈다는 말로 다시 재탄생했다고 생각하면 돼. 2분의 1은 왜 2분의 1을 곱했지? 2를 없애려고. 2를 없애려고. 틀렸어. 1로 만들려고. 1로 만들려고. 뭘로 만들려고? 1로 만들. 1로 만들려고. 여기에 있는 수를 뭘로 만들려고? 1로 만들려고 뭘 곱한 거야? 2분의 2분의 1을 뭐라 불러? 역수? 역수를 곱한 거야. 얘를 이 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역수를 곱한 거야. 역수를 양변에 곱했더니 왜? 얘를 뭘로 만들려고? 1로 만들려고. 왜 1이 뭐야? 1이 뭐야? 1. 1을 선생님 하면 1 하면 뭘 알아 있어? 1 하면 뭘 하겠어? 1 하면 뭐가 떠올라 있어? 약수가 한 개?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 하는 말이야. 1 하면 뭐가 떠올라? 역수? 뭐? 역수? 역수 좋아.
지금 했잖아 좀 전에 역수. 자연수 그 전에 일을 하면. 0보다 0 플러스 1 아우 똑똑하다 진짜 씨. 일하면 제일 먼저 수의 단위입니다. 일이 제일 중요한 말은 일은 뭐냐? 선생님 물어. 일이 뭐냐? 그럼 애들이 일이죠. 좀 더 생각해봐. 0 다음에 수요. 뭐 자연수요. 제일 작은 수요. 뭐 이렇게 하겠지. 뭐. 그거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말은 역수하면은 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한데 일은 제일 중요한 말은 수의 단위입니다. 수의 단위. 모든 내용들은 모든 표현법은 다 단위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있는 거야? 단위 행렬이 있겠네. 단위 행렬이 있어. 됐어? 네 단위 행렬이 뭐겠어 그러면? 1 0 0 왜 그것이 행렬 단위지? 곱하면 그대로 나와서 오 곱하면 그대로 나오는 놈. 생각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뭘 해봐요? 아니 곱하면 그대로 나온 거 해봤어 안 해봤어? 맞지 않을까요? 왜 1, 0, 0, 1이야? 그걸 나와 있던데 아 나와 있다는 데잖아.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네 해본 적이 없잖아. 네 나 해본 적이 없잖아 너가. 아 그러네요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해봐야지. 네 단위 행렬이 뭔지를 알아내야지. 네. 한번 해봅시다. 연습 중이야. 단위 행렬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연습 중이야. 네. 단위 행렬이 뭐야? 행렬의 단위야. 네. 행렬의 단위는 뭐야? 뭐라고? 단위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곱하면 곱하면 그대로 그대로 나오게 시켜주는 단위 행렬이라고. 네 곱하면 그대로 해주는 수라고 행렬이라고. 그러면 A씨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1번 적어 1번 적어 해볼게요. 1번 신고부터 가볼게요. A, B 예, 내가 행렬을 곱할 거야. 곱한 결과가 뭘 곱할지는 모르지만 곱한 결과가 A, B가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얘가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얘는 당연히 2 곱하기 무슨 행렬이야겠지. 얘가 1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얘는 2 곱하기 뭔 행렬이야겠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놈이 하나 둘 몇 개인지 아직 몰라. 네. 나 일단 3개만 적어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어떤 결과야 돼? 얘는 1 곱하기 2이고 얘는 1 곱하기 뭐이고 얘는 2 곱하기 뭐잖아. 그러잖아. 그래야 곱셈이 정의가 될 거고 이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 1 곱하기 n이 나와야 되겠네. 1 곱하기 n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1 곱하기 뭐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1 곱하기 2가 나와야 되네. 오케이. n은 얼마여야 된다? n은 2여야 된다는 것은 알아냈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요놈까지는 알아냈어. 얘가 1 곱하기 요놈 곱하기 요놈이 뭐야? 일행 1열 이게 일행 2열 네. 맞네.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PQRS라고 놓자 이 말이겠고 그러면 이러한 식은 AP 플러스 ABR BR이 A가 되게 만들고 AQ 플러스 BS를 B로 만드는 PQRS를 알아내라 이 말이잖아. AP 플러스 PR가 A가 되고 AQ 플러스 PS가 B가 되는 걸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왼쪽은 뭐 의도적으로 P가 1이면 되겠고 R이 0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A, B는 이미 했으니까. 오른쪽은 Q는 0이겠고 S는 1이면 되겠네. 됐습니까?
했어. 그래서 아하 결론적으로 1, 0, 0, 1이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우리는 A를 다른 행렬 써볼게요. 2 곱하기 1 행렬 써볼게요. 2 곱하기 1 행렬을 쓸게요. 2 곱하기 1을 내가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A, B 이래도 봤으면 되겠지. 그러지? 그럼 여기에 뭘 붙일 거야? 행렬을 붙이겠지. 네. 그럼 요놈의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얘는 1 곱하기 무슨 행렬 이 말이잖아. 네. 뭐라고? 1 1 곱하기 무슨 곱하기 무슨 행렬 해가지고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A, B가 나와야 되겠지. 네. 다시 말해서 얘가 2 곱하기 1 행렬 곱하기 1 곱하기 n 행렬 해서 뭐가 나와야 돼? A 2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되겠지. 맞죠? 네. 그러면 이거 뭐야? 뭐가 돼야 돼? 1 1 곱하기 1 행렬이네. 뭐야 하나밖에 없네. 네. 그럼 뭐야 이런 행렬을 본 적도 없는데 뭐 있다고 봅시다. 있을 수도 있겠지. 성분이 하나밖에 없어. 1 곱하기 1 행렬은 우리가 보통 다루지는 않지만 네. 그러면 얘 곱하기 얘에서 1행 1열 2행 1열 다시 말해서 AX가 A가 되고 BX는 B가 되는 행렬이네. 됐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X는 1 1이 되겠지. 얘를 행렬이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 이거지. 행렬이 정의가 있냐? 행렬이 지금 조건 중에 1 곱하기 1 행렬에 있다 없다 말이 있어 없어? 그런 말 없지? 네. 있네 여기 하나 있네. 네. 있을 수는 있네. 그러지? 됐습니까?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A가 이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D가 P, Q 몰라. 오케이. 지금 몰라. 요놈이 A, B, C, D가 나와야 되겠네. 그건 사실. 그럼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 요놈은 기본적으로 2 곱하기 N n 행렬인데 결과가 2 곱하기 2가 나와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n은 2가 되겠네.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여기다가 PQRS를 놓을 거고 우리는 곱하기 AP 플러스 PR이 A가 돼야 되고 AQ 플러스 BS가 B가 돼야 되고 CP 플러스 DR이 C가 돼야 되고 CQ 플러스 DS가 D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PR을 알아내야 돼. PR을 알아내야 돼.
PR은 어디 있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겠지. 요놈하고 요놈 있겠지. 두 개를 연립을 할 때, 요놈을 연립을 할 때 우리가 R을 없애려면 요놈에다 D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했을 거야. 여기다 왼쪽에다 얼마를 곱해? B를 곱하고 D를 곱하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PQRS를 구하는 중이야. 여기다가 D를 곱하고 요 식에다가 B를 곱해서 뭘 곱했어? B. 이걸 곱했다고 해? 두 개를 어쨌다? 뺐다 이 말이겠지. 뺐더니 R이 사라지고 AD 마이너스 BC P가 AD 마이너스 BC 임의의 A, B, C, D에서 성립해야 되니까 P는 뭐가 나왔다? 1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P가 1이 나오고 P가 1이 나오다 보니까 P 대신에 1을 넣었더니 A가 나왔네. 그러면 R은 얼마야 된다? R은 0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 번 하게 되면 PR 얘가 1, 0 이렇게 나오고 결론적으로 1, 0, 0, 1 이러한 결과가 나오네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요. 소울 재밌지? 아니요. 재밌어요. 10번 써와라 한다. 재밌어요. 재밌지? 오케이 재밌으니까 두 번만 써와. 네? 자 4번 갑니다. 자 4번 다시 여기 한번 해볼게요. 2 곱하기 1이었지? 네. 만약에 이놈이 3 곱하기 1이 나오면 어떻게 3 곱하기 1 3 곱하기 1이 나오면 얘가 3 곱하기 1을 쓸 거야. 그럼 얘는 1 곱하기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N. 아니, 결국엔 3 곱하기 1이면 3 곱하기 1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1이고 얼마가 되니? 3. 1. 1이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럼 1 곱하기 1은 넣으면 요놈밖에 없는 거지. 네. 됐냐? 그럼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 다 이거겠네. 이해되니? 네. 요놈 대신 해볼게요. 1 곱하기 2 대신에 1 곱하기 3을 넣어볼게요. 자, 1 곱하기 3을 넣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고 1 곱하기 3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n이 뭐 해야 돼? 3. 3이네. 오, 이 식이 3 곱하기 3이 나왔네. 뭐가?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3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네. 오케이. 3번 4번 뭐였어? A가 1 곱하기 3행렬일 때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3 A, B, C 이렇게 일 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뭐가 1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3이네. 그래서 3 곱하기 3행렬이 나온다 이거지. 와우. 와우 힘들다. 그래서 얘를 x1, x2, x3 y1, y2, y3 G1 문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작성한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우리는 식에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g1이 무조건 a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려고 봤더니 아니다. 틀려. 맞았지 맞기는. x1은 1이고 y1은 0이고 g1은 0이고 두 번째 줄 ax2 by2 cg2 b가 나와야 돼. 그러면 xp가 나와야 되니까 x2는 0이고 y2는 1이고
오케이. G2는 0이고 뭐 하는지 알겠니? 이미 A, B, C에 대해서 X1부터 이 3 곱하기 300을 내가 구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왔네. 결론적으로 100010001 이렇게 나오는 게 단위 행렬이 되네요. 그럼 1 곱하기 3은 있으면 2 곱하기 3도 해야 되는데 2 곱하기 3은 한번 연상이 완전히 뒤지기 복잡하겠네. 복잡하지만 지금 단위 행렬을 선생님이 3개를 구해줬죠. 지금 3개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단위 행렬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해. 분명 사실 결론적으로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의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 단위를 의미하고 있고 E가 되는 건데 A랑 같습니다. 안 해봤는데요? 한번 해봐야겠지.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수상한 애가 하나 나타났어. 수상한 애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어? A가 2A가 됐어. 구조는 그러지 않았는데. 네. 교환 법칙의 첫 번째 놈입니다. A랑 2랑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누구랑? A랑 2랑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첫 번째라 했어요. 자, 그래서 A2는 A고 2A는 A가 된다. 행렬이가 단위야. 실제로 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 행렬을 구해보니까 단위 행렬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 1, 1001, 100, 010, 001. 얘네들이 행렬의 단위더라. 행렬의 모습에 따라서 단위 행렬도 달라질 건데 됐습니까? 우리가 왜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나오냐면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행렬은 2가 정해졌습니다. 룰이. 그럼 단위 행렬은 이렇게 나오는데 규칙이 있네.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사선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1이 되는 거야. 알겠니? 오라 이게 단위 행렬이에요. 증명했으니까. 단위 행렬은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에서 출발했냐면 지금 나눗셈에서 출발했어. 나눗셈 아니라 했어. 2x가 3이 되려면 얘를 수 1로 만들면 단위로 만들려고 뭘 곱해서 2에다가 양변에 2분의 1을 곱했다고요. 양변에 2분의 1을 곱했다 이거지. 이런 수를 뭐라 불렀어? 역수라고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AB가 A만 남겨놓게끔 B를 제거할 수 있는 놈을 제거가 아니야 사실은. B를 제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B를 뭘로 만들어? 곱해서 B에다가 어떤 걸 곱해가지고 뭘 곱해? 양변에 어떤 놈을 곱해가지고 뭐가? BP가 뭐가 된다면 BP가 단위 행렬이 된다면 그래서 A는 뭐가 나올 거야? A는 CP 오른쪽에 곱했습니다. 조심해야 돼. 대신 오른쪽에 곱했어. A가 CP가 될 수 있겠다 이 말이지. 됐니? 네. 이때 P를 뭐라 부르냐면 얘를 뭐라 불렀어? 2분의 1을 뭐라 불렀어? 역수 수의 단위 1을 만들었어. 2는 뭐라고? 단위 행렬을 만들었지. 수의 단위 행렬의 단위. 그래서 P를 뭐라 부르냐면 역행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역행. 역행열. 그러면 우리가 나누기 같은 개념이 생긴 거라고. 양변의 역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는 수를 제거할 수 있다. 행렬에다가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우리는 행렬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겠지. 네. 알겠니? 그럼 역행렬 알면 땡큐 하겠네. 땡큐 하겠지? 네. 그거를 보여주러 갈 겁니다. 오. 5. 자, 그 전에 연립방 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립방 정식. 자, 쉬운 걸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2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가 2 두 개를 더할 거니까 6, 3, 3, 6, 4. 그러면 우리는 해는 나왔어. 두 개를 더하면 3x, 6, 3. x는 2고 y도 2야. 아, 좀 기분 나쁘네. 2. 그럼 기분 나빠서 바꾸는 거야. 2가 떨어져서 바꾸는 거야. 5로 바꿨어, 위에를. 그러면 더하고 하면 x는 3, y는 1 나왔어. 네.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 x는 3이고 y는 1 암산해서 풀었어. 얘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행렬로 바꿀 수가 있어. 바꿔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진짜? 와우. 2 마이너스 1, 1, 1, x, y 5, 4. 어려운 생각 아니야. 개수들 순서대로 적었고 x, y 적고 5, 4야. 다시 말해서 얘를 가로로 적을 거냐 세로로 적을 거냐 요것만 따지면 되겠지. 자, 요놈이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곱하면 1행 1열이 나온 건 알지? 2행 1열 나온 거 알지? 이런 식은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이 식은 보면은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xy 구하라면 우리 어떻게 써? 요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었잖아. 요놈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풀었잖아. 됐니? 그렇게 풀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푼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됐어요? 자, 얘가 뭐가 된다면, 단위 행렬이 된다면, 뭔 조작을 해가지고, 단위 행렬이 된다면, 뭔 조작을 해서 단위 행렬이 된다면 xy를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단위 행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나와야 돼? 1, 0, 0, 1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니? 1, 0, 0, 1이 나오게끔 해야겠지. 그러려면 요놈이 제거가 돼야 되겠네. 여기가 1, 0, 0, 1을 만들어야 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그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그래. 잘 2 마이너스 1, 1, 1을 우리는 뭘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1, 0, 0, 1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해. 이해됐습니까? 자, 이하고
잘. 얘하고 얘를 자, 뭘 만들 거야? 1, 0, 0, 1을 만드는 중이야. 일단 얘를 0으로 만드는 작업을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쪽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3, 0.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쓴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쓴 거라고 해. 얘는 그대로 쓰고. 그러면 요놈을 더해서 여기다 쓸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얘하고 얘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쓴 거라고. 그래서 그럼 요놈은 다시 3으로 나눌 수 있겠지. 얘가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 뭐가 돼? 1, 0, 1, 1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3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되니? 다음은 뭐 하면 돼? 요놈을 0으로 만들면 되겠지. 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얘하고 얘를 뺄 거야. 밑에서 위에를 뺄 거야. 조심해야 돼. 밑에서 위에를 빼서 작성을 하면 밑에서 위에를 빼면 얘가 0이 되고 1이 됐네요. 밑에서 위에를 빼서 밑에다가 적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XY가 3, 1이 나왔네요. 이게 연립방정식입니다. 연습 한번 하시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문자가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3개짜리 지금 요 작업을 지금 요 줄하고 요 줄을 더하고 빼고 해서 실수배하고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 행렬을 만들어 가지고 요 값을 구하는 거라고. 자, 이 연립방정식은 문자가 2개짜리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근데 문자가 3개짜리는 좀 복잡할 거 아니야. 문자가 4개짜리는 우리는 풀기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근데 얘를 이용하면 4개짜리, 5개짜리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됐니? 이러한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안 배우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식이 이렇게 나온 것은 다 뭐다? 연립방정식이니까 요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문자 3개짜리는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알겠니?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잘 봐. 잘 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볼 거야. AX가 B가 되고 AX를 B가 되고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X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A, B, C, D X, Y가 PQ를 구할 거야. 그러면 요놈을 뭐 하면? 연립해서 풀면 풀 수 있는 거죠. 얘를 뭐 하면? 연립해서 풀면 풀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얘를 요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를 지금 요 방법을 통해서 해볼게. 이해되니? 뭐 했어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요 놈을 그대로 쓴 거고 요 놈은 요거야 요거에 여기에다가 요 놈을 0, 요 놈을 0을 만드는 작업을 순서대로 간 거야. 일단 얘부터 0 만들었어. 얘를 0을 만들라 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요식과 요식을 더했더라 이거. 그리고 윗줄에 썼다 이거지. 아래 건 그대로 쓰고 됐니?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눴어? 3으로 나눴더라 이거지. 그리고 요놈을 0, 1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위식을 빼가지고 아랫줄에 적었더라. 결과가 나왔더라 이게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얘를 누굴 만들 거야? 얘를 0을 만들 거야. 얘를 0을 만들려면 우리는 요식하고 요식 두 개씩이 필요하고, 얘를 0을 만들려면 요놈에다가 D를 곱해야 되고 요놈에다가 B를 곱해서 뺄 거야. 얘를 0을 만들어야 되는 이 성분을 여기다가 누굴 곱해? D를 곱하고 밑에다 B를 곱해서 두 개를 뺄 거야. 두 개를 빼면 위에다 뭘 곱해서? D를 곱했고 B를 곱했고 D를 곱했고 B를 곱해서 빼면 이게 0이 됐겠지. 그럼 요런 뭐가 나와? AD-BC 0 CD XY. 얘는 뭐해서? 위에다 뭘 곱해서? 위에다는 P 대신에 위에다는 D를 곱했고 밑에다는 뭘 곱해서? B를 곱해서 뺐잖아.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요놈이 0이 된 걸 만들었다고. 요놈이 0이 된 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D를 곱하고 여기다 B를 곱해서 두 개를 빼가지고 만들었다고 0을. 요놈을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들어? 1로 만들어야 되니까 AD-BC로 왼쪽 줄을 윗줄을 나눠야겠네. DP가 맞겠네요. 순서대로 하면 DP 마이너스 BQ.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 이제는 C를 0으로 만들어야겠지. C를 0으로 만들려면 위에 C에다 뭘 곱해가지고 C를 곱해서 빼면 되겠네. 위에다 C를 곱해서 밑에서 위를 빼서 밑에다 적을 거라고. 되니? 그러게 되면 얘가 1, 0 위에는 그대로 써줄 거고, 밑에 식은 위에 식에 C를 곱해서 뺐으니까 C를 곱해서 뺐으면 D는 그대로 갈 거고 Y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쓸 거고, 요놈에다가 C를 곱해서 요놈에서 요놈을 뺀 거지. 됐습니까? 밑에 식을 위에다가 C를 곱해서 밑에 식에서 뺐어. 얘를 통분까지는 시켜놓겠습니다. 통분 AD-BC AD-BC ADQ-BCQ CDP 플러스 BCQ 계산했더니 BCQ가 사라졌네. 사라졌지?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줄을 D로 나누면 되겠네. D로 나눴더니
10, 01 xy가 되고 얘를 t가 나눠졌으니까 t가 사라졌겠네. 그랬더니 분자는 지금 AD-BC분의 1 DP-BQ가 됐고 아래쪽은 지금 AD-BC분의 1은 똑같고 AQ-CP가 나왔다 이 말이 되네. 됐니? 얘를 잘 봤더니 둘 다 뭐가 있어? AD-BC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원래 PQ가 있었고 그러면 DP-BQ라는 말은 여기가 D-B 이렇게 썼고 AQ-CP가 됐다는 것은 AQ는 여기에 있고 CQ는 -C 요렇게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이게 X, Y가 이렇게 되는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놈을 요렇게 바꿀 수가 있다가 되고 저기 있는 식을 요 놈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가 되고 여기에 변화 상황은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사라지게 하는 무언가 장치를 한 거라고 해. 무언가 장치를 했어 해. 그 장치가 지금 요거다고 요거.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얘를 역행열이라 부르고 요 놈을 A라고 작성을 한다면 요 놈은 역 A 인버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됐니? 결론적으로 A는 A, B, C, D이면 A의 역함수는 AD-BC분의 1 쓰고 뭐랑 A하고 D가 자리가 바뀌었네. D, A가 되고 B하고 C는 부호가 바뀌었네. 요게 지금 역행열이 된 거다 이거죠. 이제는 얘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역행열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요식을 풀 때 바로 XY는 AD-BC분의 1 AD-BC분의 1 3분의 1의 역행열 AD가 자리가 바뀌었고 BC는 부호가 바뀌었고 5, 4는 곱하기 연산을 할 거야. 이렇게 곱해서 9 요렇게 곱해서 5, 8, 3 이렇게 돼서 3,1 1이 나오더라 이거죠. XY는 그래서 3,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뭐지? 눈을 찔러줄까? 콧구멍을 찔러줄까? 다 찔러줘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이 감사한 놈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됐지? 일단 역행렬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 지금은 내가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연립방정식으로 증명을 한 거야. 자, 이 증명 방법은 이거 말고 역행렬 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도 있냐면 역행렬이 아까 어떤 뜻이었어? 곱하면 뭐가 된다고?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 된다고. A, B가 뭐가 된다? 2가 되면 우리는 A, B가 역행렬 관계가 됩니다. 두 개 행렬을 곱했으면 단위가 나오는 거. 그래서 역행렬. 두 개를 곱해서 2, 두 개를 곱해서 2. 야, 앞으로 곱해도 뒤로 곱해도 되겠지. 교환법칙이 또 이상한 놈이 하나 또 등장했네. 이상한 놈이 하나 또 등장했잖아 지금. 됐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두 번째가 나온 겁니다. 순서는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줄 거니까 다음 시간에. 뭐가 나왔어? 아까는 뭐 했어? A2하고 2A가 같았고 얘가 A, B가 2라면이야. A, B가 2라면 2는 PA도 된다. A, B가 역행렬 관계야. A, B가 역행렬. 순서는 상관이 없어. 실제로 너희들이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A, B, C, D라는 A 행렬에다가 B라는 행렬 P, Q, RS를 계산했더니 A, B, C, D가 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식이 4개 나와요. 그 4개의 식을 연립하면 PQRS를 구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되니? 그럼 우리는 요것만 한번 해보면 될까? 아까 앞에다 붙였어? 뒤에다 붙였어? 앞에다 붙였지? 앞에다 붙였지? 뒤에다 붙여갖고 같은지만 확인해보자 이거지? D에다 붙일 거야. A, B, C, D. 그리고 여기다가 D하고 A가 바뀌었어. 지금 뭐가 사라졌어? 상수가 사라졌지? 앞에 AD-BC가 사라졌잖아. 상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상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요놈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AD-BC분의 1로. 요게 지금 뭐가 됨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2가 됨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해. AD-BC 1 A-B BA 0 CD D-0 C-B DA 1 맞지? 지금 검토용으로만 내가 자리를 바꿔서 지금 계산을 해본 거라고 해. 되니? 얘를 D에다 붙인 거라고 해. D에다 붙인 거야.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함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되니? 오케이? 자, 뭐지? 네. 안 끊을 거야. 네가 잠온다고 했으니까. 네. 자, 거의 다 갔어. 자, 중요한 내용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 다 하고 있다고. 자, 우리는 행렬의 연산이 이제 덧셈, 곱셈이 있고 역행렬이 있으니까 나눗셈 같은 거야. 제거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안 배워. 이걸 안 배워. 되니? 역행렬을 안 배우지만 우리는 알고 있자 이거지. 그럼 몇 번 연습을 해봐. 연습을 해봐라고. 우리는 다 어떤 식으로 풀 거야? 어떤 식으로 풀 거야? 연립방정식으로 풀 거야. 이해되니? 됐어 안 됐어? 단 AD-BC가 분모로 갔으니까 0이 안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AD-BC가 0이라는 말. 자, AD-BC가 0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여줄게요. 여기서 잘 봐. AD가 BC랑 같다는 소리지. AD-BC가 0이라는 말은. 그러지?
여기에서 양쪽을 CD로 나눕니다. 뭘로 나눠? CD로 나눠. C분의 A는 CD로 나눠서 CD, D분의 B가 같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C분의 A와 D분의 B 같다는 소리는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게 같다는 소리지. 연립방정식에서 이것분의 이거랑 이것분의 이거 같다. 무슨 말이었어? 기본적으로 평행이란 소리지. AD-BC가 됐다는 것은 뭐야? 평행이란 소리야. 얘네 기울기가 같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어떤 경우야? 특수한 경우로 해가 없다와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온다 이거지. 일치가 되겠다 이 말이지. AD-BC가 0이 됐다는 말은 요 식이 똑같다 이 말이야. 이 식이 똑같으면 요 식이 똑같으면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고 얘랑 얘랑 B가 똑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1, 2, 3, 6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이야. 그럼 요놈이 똑같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달라? 그럼 해가 없다가 되는 거다. 이런 유의 문제는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되니? 알겠어? 그럼 우리가 행렬이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는 역행렬을 구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네. 구할 수 있다가 되겠지.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 하다. 감사하겠지? 네. 어떻게 감사하겠냐? 여기를 다른 거 써주려고 했는데 얘를 조금 축소시켜 줄게요. 이 방법을. 사이즈만 좀 줄여놓게 이렇게. 지금 뭐 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했지? 지금 뭐 하려고 했어? 이 식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네. 자, 쉬운 걸로 갈게요. 1, 2, 3. x, y. 마이너스 1, 0, 2, 3. 마이너스.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지. 이건 쉽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소울. 말이 안 되면 말을 안 했어.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네. 이행이열이니까 결론이 이행이열. 그럼 이 문제가 우리 나오면 PQRS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라고. 이렇게씩 하나 쓰고 이렇게씩 하나 쓰고 연립해서 PR 알아내고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써서 QS 알아내고. 그러면 적고 연립해서 풀고 적고 연립해서 풀고 여기 또 연립 방식 풀고 여기 또 계수 맞춰서 가간법 써가지고 어쩌고 풀 수는 있겠지. 풀 수는 있겠지. 그런데 행렬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요게 다이렉트로 PQRS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어디다 붙여? 앞에다 붙여? 뒤에다 붙여? 꼭 순서를 정해야 돼. 꼭 곱하기 순서 앞에다 붙여. AD-BC가 마이너스 1이고요. A랑 D랑 자리 바꿔. BC는 부호 바꿔. 두 개를 곱할 거야. 마이너스는 나중에 계산하고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 0 2 0 0 3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6 0 마이너스 3 와우 30초면 계산할 수 있게 30초 더 걸리겠네. 1분 안에 계산이 된다 이 말이야. 네. 감사하겠지. 감사하면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써먹어 봐야겠지. 여기까지 되니? 네. 됐지? 네. 다음 오늘 마지막 쌤. 지금까지가 제일 행렬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한 거야.
행렬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한 거라고 해. 그래서 다음은 두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다음은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야. 케일리 해밀턴 공식이야. A가 A, B, C, D일 때 A가 A, B, C, D일 때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는 0 행렬이야. 행렬식에는 숫자 0이 등장하면 절대 안 돼. 행렬로 표현되니까 행렬식이 나와야 돼. 네. 됐니?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하더라 이거야. 근데 이 식은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지. 그러면 행렬에 있는 2차식이 나오면 걔를 다 0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감사하겠네. 이 식이 나오면 다 0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자, 이 식은 우리가 다항식에서 어떤 느낌하고 비슷하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뭐 px 플러스 q는 0 이 식하고 똑같아. 이 식이 우리 주어지면 어떻게 써? 차수를 낮출 때 사용합니다. 뭐 할 때? 차수 낮출 때 사용을 한다고. 자, 차수가 낮다는 말은 낮출 때는 말은 차수가 어쩐다? 높았다 이 말이야. 차수가 높으니까 차수를 낮출 때 사용했다는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식은 우리는 행렬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1차식으로. 사실 간단하게라는 표현보다는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라고. 요놈의 이용이. 거듭제곱을 간단하게 1차식으로, 간단하게보다는 1차식으로 좀 더 낫겠네요. 간단하게를 1차식으로 만들 수 있어. 차수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야. 1차까지. 누구를? 거듭제곱을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A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1 1대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A가 올해가 2026년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구하시오. 행렬의 합이네요. 행렬이 거듭제곱이면 행렬의 합이야. 그럼 언제 하겠냐. 수월이 너는 가서 해갖고 와. 그렇지? 올해 안으로 이거 계산해서 와.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겠지. 아니 A 제곱 나오면 A 제곱에다가 또 A 곱하면 되겠지. A 세제곱 나오면 A 세제곱도 A 곱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다 해가지고 더하는 것은 적응할 거니까. 너는 거듭제곱 해오면 되냐. 어? 더하는 것도 쉽지 않아. 새집 빛이 안 들어가. 오 똑똑하네. 그럼 하루 만에 끝나겠네.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뭘 쓴다고? 케일리 해밍턴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야. 써보는 거야. 네. 안 나올 수도 있어. 네.
써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d 마이너스 a 플러스 d ad 마이너스 bc는 오! 잘 만들었네. 아니?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것은 외워야 돼. 지금 외울 공식 몇 개 있었어 지금? 5개? 오, 공식 5개 있어. 2개밖에 없지. 아, 2개가 뭐야? 예, 그거 역수, 역행열. 역행열이랑 요거 케일 해밍턴 공식 2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이해하면 되잖아. 네, 됐습니까? 네, 얘를 썼더니 요소 많이 본 식이네. 네.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 식에다가 뭘 곱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곱해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a 세제곱 플러스 2는 0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에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 항상 뭐부터 가요? 뭐까지 가야 돼? 1까지 가라겠지. 1까지 a 6제곱은 2가 되는 꼴이라고요. 그럼 a 6제곱이 2니까 a 로테이션은 몇 개라고? 6개의 로테이션을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럼 얘를 6개 더하면 뭐가 될 거야? 0이 된다 이 말입니다. 6개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요 놈을 6개를 제외시키고 남는 거면 나왔다고. 2026. 자, 올해는 2026이 나오니까 2026을 3으로 나누면 쉽잖아. 6으로 나눈 나머지도 알고 있어야 돼. 6, 3, 18, 6, 3, 18, 6, 7은 42. 4네요. 3으로 나누면 1이었으니까 나머지 1 아니면 4야. 나머지는 4. 기억해 이제. 6으로 나누면 나머지 4니까 몇 개만 남았어? 이 준식은 몇 개만 남았어? 4개만 남았다 이거지. 자, 4개를 적는데 우리가 뭐가 나오면 3차가 나오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1을 넣고 3개, 4개 남았다. 4차는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2. 자, a제곱이 나와서 1차까지 줄 수 있지? a 마이너스 2를 넣어서 a 마이너스 2. 다시 말해서 a라는 놈은 3, 7,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2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작성할게요. 마이너스 2, 0, 0, 마이너스 2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4로 와우. 내가 살려줘서 너의 네, 알았어? 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이야. 이런 연산을 할 수 있겠지.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이거 네, 되니? 네. 자, 거듭 제곱의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놈은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면 그거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모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모순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 여기가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거듭 제곱 나오면 일단 케일리 해밍턴 공식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면 훨씬 빠르게 연산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네, 할 수 있겠지? 네. 자, 이게 안 될 때 a의 n제곱이 자 a의 n제곱이 나오면 첫 번째 뭘 쓰라고?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쓴데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용이 불가할 수 있지. 이용 불가가 된지 내가 써봤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버려. 그리고 뭘 찾아야 돼?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규칙성이 나오는 문제는 대부분 어떤 놈이면 성분이 0이 좀 많아요. 성분이 0이 되는 건 규칙이 있어. 알겠니? 0이 하나짜리가 있고 0이 2개짜리가 있고 0이 3개짜리가 있어. 0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분이 다 0이 될 가능성이 높아. 알겠니? 그래서 좀 쉬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갖고 문제를 풀어라 이거지. 여기까지 되니? 자, 마지막 아주 중요한 사실 오늘의 또 하나의 핵심 교환 법칙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할 조건. 달달달 외워가지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한답 꽤 많아. 하지만 그 중에 우리는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텐데, 자, 첫 번째. 이미 A에 대해서. 자, 여기서 A, B가 성립할 조건은 이미의 A에 대해. 이미의 A에 대해 교환 법칙이 성립할 조건입니다. 첫 번째, B가 0이면 돼. 왜? A5는 무조건 0이야. 5A도 무조건 0이야.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여기 문제는 아니고 주의사항 하나.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이런 명제가 있단 말이야. 두 개의 행렬을 곱했는데 영행렬이 나왔어. 그러면 A가 0 또는 B가 0이냐? 그래 안 그래? 아닙니다. 이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것은 영행렬이 아니고라도 나올 수 있다. 왜? 반예. 왜 뭐라고? 왜 발레야. 왜 발레야? 그렇게 쓰면 되지? 이거 0, 이거 0, 이거 0, 이거 0. 안 보이냐? 자, 발레 00, 뭐 A0 상관없어. 문자만 바꿨어. 0, B, 00. 그래서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두 개를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정식 같은 논리지. 이런 논리는 안 된다. 거짓이다. 이 말이야.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거야. 아까 뭔 얘기했냐면 A, B에 대한 얘기했지. A, B, B, A. A, B가 2이면 A, B가 2이면 B, A랑 같다겠지. 여기에 약간 더 확장해서 A, B가 K이면 됩니다. 이 K는 뭐냐? 상수야. 왜? K는 이쪽을 넘길 수 있어. K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 다시 말해서 K분의 1 AB는 2로 바꿀 수 있고, 그렇다면 A의 역행렬은 K분의 1B가 되고 B의 역행렬은 K분의 1A가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이면 역행렬과 관련돼 가지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세 번째, A와 E만 존재하는 존재할 때 이 말이야. A하고 E만 존재할 때. 됐어? A만 E만 존재하면 A 곱하기 E는 A가 될 것이고 A는 사라질 것이고, 혹시 A가 없고 E만 있으면 2를 써주면 되고, 상수항만 있으면 3, 2, 1을 써줘야 돼. 3, 1을 쓰면 안 돼. 행렬을 3, 2라고 써줘야 돼. 행렬 단위를 항상 붙여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네 번째,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뭔 말이야? B를 A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어 없어 지금? 바꿀 수 있잖아 지금. 중요한 사실이 뭐겠어? B를 제거할 수 있냐 없냐야 대입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B 대신에 A를 넣을 수 있잖아. B 대신에 A를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식이 뭘로 돼? 3번 같은 식이 되잖아. 여기까지 되니? 중요한 사실 했어? 이해됐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야. 곱이 A만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겠어? 교환 법칙이. 나오니까.
중요해. 교환법 제 얘기를 하면 곱셈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행렬이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럼 교환법칙에 대한 생각이 아주 편해질 거다 이 말이야. 됐니?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인쇄를 해줄 테니까 영상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 얘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고 보고 문제를 이제 몇 번을 풀어봐야 돼. 그럼 행렬이 지금 선생님 생각 때 이 정도 했으면 한 120% 정도 했어 행렬은. 이래니 마스터만 하면 돼. 여기에 이제 뭐만 빠져 있냐면 문제 푸는 기술들 몇 가지만 빠져 있어. 그래서 인쇄를 해줄 테니까 어떤 책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해 줬으니까 복습해 가지고 지금 좀 부족한 거는 문제 풀이가 약간 부족하다 있어. 자, 보여줄게요. 뭐 역행렬 여기 문제는 앞쪽 문제는 쉬울 거니까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역행렬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역행렬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거듭제곱은 분명 거듭제곱 의미가 있을겠지. 아니다 이거 뭐야 거듭제곱 이런 문제가 이쪽은 없고 이쪽은 이런 문제 케일 해밍턴 공식부터 한번 써보는 거라고. a제곱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d 사라졌고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2가 0이네요. 감사하잖아. a제곱은 마이너스 2이고 a 4제곱은 2가 돼서 계산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지. 차수 쭉쭉쭉 줄일 수 있어. 1차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케일 해밍턴 공식 써보면 아 그런 소리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고 해. 자, PQ 구하라겠어요? 얘를 구할 때는 지금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은 식이 2개 나왔어요? 하나, 2개 나왔어. 얘를 만들어내란 소리인데 얘를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자, 1번이 좀 쉬운 1번이 쉬워요. 2번은 모두 문제를 풀 수 있어. 무슨 말이겠어? 2번을 외워라. 2번이 아는 게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할 거야. A에다가 2, 3이 있고 A에다가 3, 2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아직 덜 썼어. A, 2, 3이 있고 A, 3, 2가 있어. 자, 얘도 봐. A가 앞에 붙었으니까 A를 앞쪽에 분배 법칙을 시키는 거야. 요 식에다가 나는 2개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 또 어떻게 뺄 수 있냐면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얘에다 x를 곱하고 얘에다 x를 곱하고 얘에다 y를 곱하고 순서 잘 조심해야 돼. 얘에다 x를 곱하고 얘에다 y를 곱해서 2개를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다고. 사실 더하고 빼고 한 것은 의미가 똑같아. 어차피 x, y의 부호가 따로 있을 거니까 2개를 더하게 되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도 원래 썼어야 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6하고 4. 여기다가 x를 곱했고 여기다가 y를 곱했지. 여기다가 x를 곱했고 여기다가 y를 곱해서 2개를 더했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만들어지면 돼? 1, 4가 만들어지게끔 x, y를 구할 수 있으면 집어넣게 되면 PQ가 나온다. 이런 논리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논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얘를 행렬 그대로 놓는 거야. 2, 3, 3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얘가 행렬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우리는 역행렬 공부했으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붙여야 돼. 조심해. 뒤에다 붙여야 돼. 뒤에다 붙이게 되면 A라는 행렬이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PQ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니?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얘를 지금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AB가 아니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기본적인 곱셈 공식은 안 된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 AB가 BA가 성립하는 경우는 자, 성립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거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 중요한 거야.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됐다. 교환법칙이 성립했다 이 말이야. 됐니?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뭐 문제로 가야 되냐면 자 뭐야 뭐서 많이 본 식이잖아 지금 뭐야? 아까 쌤이 쓴 거. 아까 쓴 거에 뭐야? 이거 뭐라 썼어? 얘는 썼어 안 썼어? B는 F, 저 A, B는 0이면 B도 0. 진짜 그거 B가 0? A, B는 0은 선생님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그거는 A 이렇게 하면 A는 0, B는 0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얘는 안 썼죠 선생님이 요걸 썼지 요거 네. A하고 B를 요놈으로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 대입을 해서 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놈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럼 이 문제 자체를 풀 때 그런 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네. 여기까지 되니 얘는 다른 기술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어. 잘 봐. 뭐냐면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 풀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야.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 합이랑 곱,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 곱셈 공식. 또 합곱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야 돼? 근데 그거 뭐라 하지? 여기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막 너는 그게 문제야. 고유 명사가 떠오르잖아. 왜 근과 계서 계서의 관계. 합이 이것이 나오고 곱이 이게 나오면 근과 계서 관계 t로 적겠습니다. t 제곱 마이너스 3t 0. 요놈이 0을 만족하는 식이라고. 요놈의 두 근이 A 또는 B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요 식이 나온 거지. 그럼 요놈을 통해서 우리는 3차식을 만들 수 있고 t 세제곱이 3t 제곱이 되고 3t 제곱은 9t가 되겠네. 9t가 된 것은 a, b가 똑같은 말이니까 요놈이 9a가 되고 요놈은 9b가 되겠네. a, b가 3이니까 요놈은 27, 2가 되겠네. 27, 0, 0, 27에서 54가 답이 되네. 이해되니? 네. 할 수 있겠니? 좀 어려워 이거는. 다음에 풀이할 때 한 번 더 연습해 보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자 이거지. 그렇지? 네. 기억. a제곱이 2이면 a는 2이다. 아니다. a제곱이 2이면 a는 2이다.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단위가 나왔단 소리지. 이게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냐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마이너스 2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지 않는 것도 2가 나올 수 있는 놈이 분명 있다. 있을 수 있겠지. 네. A 스스로가 역행렬 관계적인 특징입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네. 니은은 가로를 풀어보기는 해봐야 될 건데 요놈이 왼쪽 식은 A, B 쪽이 나오고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형태가 나올 거 아니야 두 개가. 네. 그러지? 넘기게 되면 A, B하고 BA가 등장할 거라고. 그게 0이다는 말은 정리해보면 순서대로 가면 3이 된다 이거야. 네. 자, 디귿 같은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A, B는 A이고 BA는 B야. A, B는 A이고 BA는 B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B냐 이런 것들이 어려워. 왼쪽 식을 가지고 뭔가를 조작을 해서 얘를 조작을 해서 요놈을 만들어내야 돼. 자, 조작을 할 때는 절대적인 건데 조작은 곱하기 조작만 합니다. x
곱 조작만 합니다. 무슨 조작만 한다고? 곱조사 나누기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안 돼? 안 되니까? 역행률 있는데요. 안 역행률 있잖아. 역행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역행률이 있다 없다 이 말이 없긴 하죠. 없잖아.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역행률을 일단 쓰면 안 돼요. 알겠니? 행렬은 우리는 기본적인 조작은 역행률 조작은 안 돼. 역행렬이 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역행렬이 있다는 말은 A, B가 K란 말이 있어야 역행렬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 얘는 조작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는 곱 조작만 된다고. 자, 첫 번째 식에다가 우리는 곱할 수 있어. 딱 봐도 A 아닌 B 곱하겠네. 나는 여기다가 뭘 곱할 거야? A를 곱할 거야. A를 앞쪽에 왼쪽에 곱할 거냐 오른쪽에 곱할 거냐 이거는 습관이 있어야겠지. 습관이 아니라 연습이 돼야겠지. 네. 왼쪽에 곱해보고 안 되면 오른쪽에 곱해보고 이런 조작이 좀 필요하다고. 근데 나는 오른쪽에 곱했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왼쪽 식에 오른쪽에 곱하면 BA가 나올 것 같아서 나는 곱한 거야. BA가 뭐라 했어? B라고 했잖아. BA가 뭐라고? B. B. 자, 행렬의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야. 네. 자, BA를 먼저 계산했더니 요놈이 뭐가 돼서 B가 됐지. AB는 어디 있어? AB는 여기 있잖아 다시. AB는 또 A가 됐다고. 요놈이 A가 된다 이 말이야. A제곱이 A가 됐다. A제곱은 A가 됐다. 똑같은 방법으로 B는 B. 요런 조작만 된다고. 오. 됐니? 네. 거듭 제곱도 됩니다. 뭣도 된다고? 거듭제곱.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참이야 참. 왜 참이야? 이. A하고 2만이잖아. 그냥 정리하면 돼. 얘는 거짓. 생각 없이 대답하지 말고. A5제곱이 2고 A제곱이 2면 A5제곱 대신에 A제곱이 2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네. 뭐가 돼? A제곱 대 2를 넣고 A제곱 대 2를 넣고 뭐 A만 남겠지. 그럼 A가 2가 나오겠지. 아니 A제곱 2니까 A제곱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짝짝짝 없앨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안 되는 거 얘기를 해줄게요. 간단하게 A제곱하고 A6제곱이 2야. 그러면 A6제곱 대신에 A제곱을 넣을 수 있겠지. 그러지? A6제곱, A4제곱, A제곱 이 자리에 2를 넣을 수 있다고. 네. 또 여기에 A4제곱인데 A제곱 자리에 또 2를 넣을 수 있겠지. 네. A제곱이 2까지밖에 안 나오고 A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얘는 숫자가 2, 5니까 지금 떨어진 거야 A가. 되니? 이렇게 되면 A제곱은 4제곱이라 놓을게요. 4제곱은 당연한 말이니까 4제곱 놓을게요. 4제곱 넣으면 얘가 4제곱 여기 대신에 4제곱 대신에 2를 넣을 수 있겠지. 그럼 A제곱이 2까지 나오는데 어떤 느낌이야? 뭐 최소공배수 어떤 느낌이지? 그지? 4, 6, 2, 2, 5, 1 되니? 네. 얘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해. 안 된다. 이제 이런 문제라고 지금. A, B는 2.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교환법칙. 첫 번째는 뭐? 교환법칙. 두 번째는 합의 조건. 이 정도에. 오른쪽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러면 A, B 플러스 B인데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어. 그러면 A제곱이 2가 되느냐 물어봤잖아. A제곱 2가 되냐면 요놈을 B를 제거하면 되겠지. 물어봤으니까. 네. B는 2가 됐냐 했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작업을 할 거라고 해. 근데 이거 좀 어렵겠네. 그 생각이 어렵지. 근데 A제곱이 2가 나왔어. A제곱이 2가 나오면 A 세제곱은 A 세제곱도 2가 되겠지. A가 되겠네. A제곱이 2가 됐으니까 이놈이 A가 되겠네. 되니? A제곱이 2가 냈고 B세제곱 뭐가 나왔냐? A세곱은 합이 2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요 자체를 A로 넣게 되면 간단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네. 이거는 해봐야 돼 너희들이. 네. 바로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고. 요식이 마치 뭐처럼 보여? 케일리 해밍턴 공식처럼 보이지? 네. 그러지? 그러면 합은 얼마고? 4고 요놈이 합이 4고 요놈이 뭐야? AD-BC가 5이면 되겠지? 네. 그러지? 그럼 AD는 얼마면 돼? 4면 되겠지? 최대값 4다 라면 틀려. 되니?
이거일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게. 그래서 케일리 해밍턴 공식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 놈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의 에이 나왔으니까 에이씨 너 써놨는데 케일리 해밍턴 공식의 여기까지만 적어놓을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되니? 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로 A가 K2일 때와 두 번째가 A는 K2가 아닐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A가 K2일 때는 집어넣으면 되고 K2가 아닐 때만 성립한다. 이때만 성립합니다. 되니? 근데 2번 한 거랑 알잖아요. A는 K가 아니라고. A는 K가 아니라고. 맞아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먼저 나왔어.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여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때는 첫 번째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첫 번째 A가 K2일 때 풀어라 이 말이야. 여기다가 K2를 집어넣으면 A 제곱 대신에 A 대신에 K, A 대신에 K.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떨어집니다. 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E는 0이 되니까 당연히 단위 행렬이니까 앞에 상수가 얼마가 돼야 돼? K가 얼마가 돼야 돼? 5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로 A가 K가 아닐 때는 케일리 해밍턴 공식이 쓰여져서 A 플러스 T는 4라는 말이 나올 거고 K가 5라고 했으니까 5, 2가 되니까 AD 이렇게 되니까 5, 0, 0, 5랑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A 더하기 D는 얼마다? 10 마이너스 2 답이 세 가지가 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최대값이 나온 이유는 너희들이 요거 알아달라 이 말이야. 네. 알면 쉬운데 모르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아마도 뭐 이러한 이론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해. 됐습니까? 네. 근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알면 내 생각은 한 거의 90%까지는 해결돼요. 나머지는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보이는 만큼 행렬은 잘 보입니다. 조작을 해야 돼. 무슨 조작을 해야 돼? 무슨 조작을 해야 돼? 곱 조작을 한다 했어. 네. 근데 그 와중에 이러한 식이 나오면 땡큐라고. 왜 땡큐? 쉬워서? 뭘 보지도 않고 쉬워서? 이게 나오면 어쩐다고? 법칙이 성립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그럼 요 식이 이렇게 안 쓰고 굳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쓰겠지?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으로 쓰겠지?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을 집어넣어서 또 쓰겠네. 네. 해서 여기까지 합시다.